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결국 오늘 오후에 탈당계를 내고 자진 탈당했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는요. 제명 처분에 대해서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 하지만 제명을 당하더라도 나는 스스로 탈당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또 관련 조사를 받고 무죄를 입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후에 오늘 오후에 자진 탈당을 선택했습니다. 이 모습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 자진 탈당이 되는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도 이 비슷한 일로 2016년에 자진 탈당했다가 2017년에 슬그머니 복당을 했거든요. 아마 김병기도 자진 탈당을 했으니 내년쯤에 다시 복당을 할 거라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형사처벌까지 가게 되면 복당은 못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김병기가 왜 그럼 그동안 버텼냐. 김병기는 이번 6월 달에 올해 6월 달에 있는 지방선거에서도 또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한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결정만 하면 되고 돈만 받으면 되는 사업에 대해서 또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했고, 이게 만약에 혹시 또 모르죠.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면 이미 많은 작업이 진행됐을 수도 있어요. 이미 너는 어디 지역에 가번, 네. 너는 나번, 이제 너는 얼마 안 비례대표. 남았으니까. 예, 이미 다 결정을 해놨는데 그랬는데 새로운 지역위원장이 오면 이게 다 뒤집어지니까 아마 탈당을 하고 그걸 봐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이 김병기 지역구에 지역위원장을 안 치느냐 안 치느냐. 안 친다면 누굴 안 치느냐. 이게 만약에 그냥 사고당 수순으로 가잖아요. 만약에 그 정청래 대표 측하고 정청래 당 지도부하고 얘기해서 야 거기에 새로운 지역위원장 안 보낼게. 그냥 너가 그냥 계속 할 수 있어. 라고 탈당만 모양새를 취하자. 이렇게 가면 이거는 허위 탈당이고 거짓 탈당이고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예. 그런 전략적으로 탈당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병기 의원 쪽에서도 더 이상 당과 싸우는 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겠죠. 우리가 사실 예상을 한 것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처음 자진 탈당을 하라라고 당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마치 나 혼자 죽겠냐라고 하는 식의 일종의 겁박을 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강선우 의원에 대한 그 녹취 공개 파동이 있는 사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출신인데다가 여러 공천 과정에 개입을 했던 이런 간사 역할까지 했던 김병기 원내대표가 얼마나 많은 당내 치부를 알고 있겠냐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은 참 내부적으로 교통 정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도 지금 당과 갈 때까지 간다. 이를테면은 재심도 하고 가처분도 하고 그렇게 법적으로까지 이를테면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이혼 소송을 하는 거죠. 갈 때까지 간 다음에는 절대 10년, 20년이 지나도 봉합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재심을 포기하고 당내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갈등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탈당을 하게 되면 적어도 몇 년 지나서 조금 감정이 가라앉고 또 이제 세력 개편이 이루어졌을 때는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네, 슬그머니 다시 돌아올 그렇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갈등을 끝까지 치달을 필요 없이 적당히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다라고 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결과적으로 민주당 내 일촉즉발이었던 이런 자중질환 상황은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된 게 아니냐는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김병기 의원이 지금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 등 13개 혐의로 고발당해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김병기 의원이 약 10년간 지역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서울 동작갑 지역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하나 때문에 구의회가 안전 개판이 됐다 이러면서 이 사건을 두고 동작 스캔들 혹은 그는 왕이었다 이런 원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기된 공천헌금 의혹이라든지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지역구 소재 기관들에 대한 각종 청탁 및 특혜 의혹까지 지금도 굉장히 수많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하나하나가 좀 형사 재판까지 갈 만한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 위에 또 첨언하자면 그 아들을 편입시키기 위해서 허위 취업을 시키고 네. 그 취업에서 그 기업에서 아들에게 돈을 주고 또 허위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청탁을 하고 이런 부분도 다 굉장히 중범죄고요. 이거는 수사관님들이 정말 노다지고 수사관님들이 입장에서 보기에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좌관들이 증거를 다 갖고 있어요. 그 보좌관들이 증거를 다 갖다 바칠 겁니다. 굉장히 네. 예, 그리고 보좌관들이 변호사 출신이에요. 변호사들이 얼마나 이 수사관들이 그 보기 좋게 수사 보고서를
쓰기 좋게 날짜와 시간과 장소, 그리고 관련자, 그리고 참고인 명단, 참고인 연락처, 그리고 실증거, 녹취 파일도 녹취록을 다 따가지고 녹취록에 무슨 몇 페이지에 몇 부분 이걸 다 정리해서 줄 거기 때문에 이 수사관님들은 그냥 누워서 그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이 수사는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방선거 전에 이미 그 지방선거 전으로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건이에요.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지금 없앴고 경찰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도를 받는 윤호중 장관의 지도를 받는 이 경찰이 어느 정도 수사 의지가 있냐,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네, 탈당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어느 정도 경찰의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이것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한 차례 그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도 경찰이 수사를 종결을 해서 묻혔다, 그러니까 묻었다. 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가 돼서 또 네.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수사를 무마했다라고 하는 것을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에 이 경찰의 보안 수사권까지 폐지하는 것이 얼마나 이 경찰의 부패함을 부추길 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례가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까지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은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됐습니다. 여당의 행안부를 비롯해서 이 주요 관계자들이 경찰의 모든 인사권을 틀어주고 있거든요. 지휘 통제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과연 경찰이 객관적으로 이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여러 이제 공천을 비롯한 이 의혹들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선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검법안을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를 지금 여당이 야당을 탄압하는 데만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항거하는 차원에서 지금 단식 국면까지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다 이어지는 얘기들입니다. 경찰이 이미 수사 의지가 없고 뭉갰다라고 하는 나쁜 전례를 남겼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 식구를 자기네들이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찰의 진정성도 마찬가지로 믿을 수가 없게 된 거고, 바로 이럴 때 쓰라고 특검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 또 공천원금 쌍특검을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김병기 의원에 대한 의혹 새로 나온 것들 좀 추려볼 텐데요. 또 최근에 나온 의혹 중 하나가 바로 김병기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시장에 있는 그 운영진들이 김 의원의 식사비를 대납했다라는 의혹입니다. 김 의원이 지인들을 데리고 와서 100만 원어치 뭐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난 후에 계산을 하는 건 시장 운영진들이었다라는 건데요. 또 이뿐만 아니라 김 의원의 집에 여러 차례 이 해산물 선물도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비상식적이었냐면 이 어느 나라 왕이 생선해 먹고 돈도 안 되냐, 이런 비아냥까지 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정말 짜치는 거죠. 속되면 요즘 말로. 제가 춘천으로 친다면, 제가 춘천 국회의원인데 닭갈비집 돌면서 닭갈비 막 먹고 막국수집 돌면서 막국수만 먹은 다음에 네. 닭갈비 협회나 막국수 협회한테 내가 먹은 거는 공짜,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먹은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먹은 다 같이 내가 사람들 데리고 가서 100만 원어치씩 먹고 공짜. 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게 단순히 볼 문제가 아니고요. 이 노량진 수산시장의 수산업협 같은 경우에는 여당 원내대표와 정책적으로 굉장히 공조가 엮여 있습니다. 또 그 지역에 있는 현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노량진 수산시장에 놓을 길을 크게 넣냐 작게 놓냐, 혹은 뭐 영업시간을 어떻게 조정해 주냐, 간판은 어떻게 조정해 주냐, 건물을 더 위로 올리냐 낮추냐, 이러한 작은 문제, 또 주차시설 개정을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주냐, 이러한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지역 상인들하고는 정책적 공조를 하지만 드라이하게만 접근하지, 돈을 계산해 주게 되면 뇌물죄 혹은 청탁금지법 위반, 이렇게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와, 지금 상인들이 그동안 얼마나 화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황당했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김병기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상인들의 제보가 좀 빗발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국회의원이 지역 사회 위에서 군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국회의원과 지역 의원, 기초의원 간의 관계에도 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이 지역의 일꾼이 아니라 이 국회의원의 수족을 뽑는 거 아니냐, 지금의 구조가 지역구를 국회의원의 놀이터로 만드는데 일조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좀 어떻게 보고
보고 계십니까? 회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 비정규직이 통상적으로 2년마다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예로 기초의원들도 4년 임기를 가지고 지방선거 때마다 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기초의원들과 기초단체장의 공천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지역의 당협위원장 그리고 현역 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비정규직들이 내 비정규직 재계약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고가 평가를 하는 사람들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갑질에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에게 기초의원들도 희생될 수밖에 없는 조직으로 동원되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뭐 업무 추진비까지 사모에게 빼앗겨 가면서 뭐 사무총장의 지휘 통제 아래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상 공천 헌금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후원금 의혹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시스템의 문제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기초의원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한편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전횡을 저질렀을 때 견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점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렇게 공론화가 됐을 때 법의 영역에서 단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김병기 의원 한 사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천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가 참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를 비롯한 현 지도부 여러 관계자들 그리고 당 대표마저도 이 당원 주권주의를 비롯해서 당심을 올리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근본적인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 이 공보국에서 또 보도자료가 나왔거든요. 속보로 나왔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지금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이 공식적으로 100만을 넘었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자료가 지금 나왔고요. 네. 더 자세한 통계로는 108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안에 110만 명을 넘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거의 그 추세 그대로 108만 명이 넘은 상황이고요. 이제 당비를 내는 당원이 100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책임 당원이 되려면 3달 동안 당비를 내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그대로 탈당하지 않고 2달이 지나고 나면은 책임 당원 108만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5만에 33만 명이 늘었다는 것, 거의 1.5배 가까이 지금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 이 상황을 저희가 정말 무겁게 한편으로는 정말 달갑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 것이고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원이 기초의원들과 어떤 지역 조직위에 군림하는 이런 정당 정치가 아니라 당원들이 주도하고 정말 당원들께서 이끌어가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공천헌금 특검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이사 어떻게 조사될지 어떤 책임이 뒤따를지 뭐 일타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계속 이어가 보겠는데요.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 제공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인 김경 서울시 의원은 공천헌금은 나만 한 게 아니고 모두가 같이 하는 일이다. 똑같이 하는 일이다 라면서 처음에는 3억 원 정도를 내야 한다 라면서 공천헌금 3억 원이 일종의 시세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실제로 이런 구체적인 공천 금액이 시세표처럼 만약에 존재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좀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정치권에 입당한 지가 2005년인데 한 20년 넘었는데 2006년, 2008년, 2010년 뭐 이럴 때 총선 지선 있을 때마다 저런 얘기가 많이 돌긴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정도부터는 아예 쏙 들어갔던 얘기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렇게 공천헌금을 대놓고 주고받는 2020년, 2022년에 주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좀 굉장히 황당하고요. 금액도 굉장히 황당해요. 네, 금액도 3억 원? 3억 원이 정도 황당한데 이 금액이 약간 그 일리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구의원들, 그러니까 기초의원들은 김병기한테 준 돈이 1,000만 원에서 3천이에요. 그리고 시의원들, 광역의원들이 강선우한테 준 게 1억에서 3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분야별로 이렇게 금액 차이가 한 10배구나. 네. 그러면 국회의원은 얼마인가? 국회의원은 만약에 어떠한 뭐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당의 핵심 지도부들이 있으면 국회의원들은 이 공천헌금이 이 산술적으로 뛴다 그러면 그게 한 10억이거든요. 근데 김경시 의원이 말을 잘못한 게 남들 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앞에 서두를 붙이셔야죠. 민주당에서는 다 이렇게 한다. 그렇게 서두를 붙이셔야지 남들 다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도 그렇게 한다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저도 공천심사위원을 했었는데 시의원, 도의원들
광역의원 기초의원 공천심사위원회 했었는데 공천 기간에 아무도 연락 안 와요. 연락 안 오고 공천 전에도 아무 연락 안 오고 저한테 밥 한 번 산 사람도 없고 국민의힘은 그렇게 섭섭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우리 뭐 저러한 항상 금전 문제가 나올 때마다 유명하신 분이 있죠. 김진태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내가 결혼식 가서 축의금도 안 내는 직업이기 때문에 내 아들 결혼식에 아무도 안 불렀다 그거 아닙니까? 김진태 도지사가 제가 춘천에서 있을 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한 10년 넘게 했었는데 저런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아무도 저런 얘기를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김경 시의원은 말을 제대로 하셔라. 민주당에서는 단가가 이렇습니다라고 그렇게 고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울시 의원으로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서울시 의원이 광역 의원으로 또 이제 취급이 되지 않습니까? 광역단체니까. 근데 그 연봉이 1억이 아마 좀 안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게 세전 1억이면은 사실상 이 세후로는 월 한 6, 700 정도 전 실수령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억이라는 돈은 서울시 의원이 4년 동안 월급을 다 모아야 나오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3억을 주고 서울시 의원을 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거나 첫째, 둘째는 나는 3억을 내고 충분히 뽑아먹을 자신이 있거나 둘 중 하나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떤 식이 됐건 간에 돈을 통해 공직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공직이 정의롭게 그 권한이 행사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전혀 할 수가 없는 부정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공천 헌금 다단계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의원이 뭐 몇 천이고 광역의원이 몇 억이면 국회의원 얼마겠습니까? 실제로 그 몇 억의 돈이 국회의원에게 갔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헌금을 낼 수 있는 것이고 그 헌금을 회수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공정하고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들, 그런 일꾼들을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돈 준 사람을 공천을 하고 이런 식의 일종의 카르텔, 다단계 회사가 형성이 되면서 정말 이 공직사회, 우리 선출직이라고 하는 그런 값어치와 무게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몇 억이라고 하는 이 무게가 훨씬 더 심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화, 민주당의 문화를 꼭 뿌리를 뽑아서 좀 여당다운 그런 품격을 좀 보여주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공천 시세 이야기를 한 게 김경 시의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부인은요. 구의원이 들고 온 500만 원을 두고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이게 공천 헌금으로는 너무 적다. 이렇게 말하면서 돌려줬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굉장히 공천 헌금이 조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병기가 3선 의원이니까 지방선거만 한 3번 혹은 4번을 진주지를 했을 텐데 500만 원 갖고 온 사람한테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그러니까 사모총장이라는 하는 분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단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공 하나가 더 붙여야 되는데 네가 잘못 알아듣고 갖고 온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로 어떠한 단가를 동작구 김병기 지휘하에는 그게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현금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 갔을까라는 궁금증에는 김병기 차남 집에 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가 지금 사라졌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현금을 받아서 어딘가에 다 보관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동작구의 서울시의원과 동작구 구의의 그 구의원들 다 포함하면 이게 한 예를 들어서 한 30명이라고 치면 30명이서 1,000만 원씩 갖고 와도 그게 3억인데 30명에서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갖고 와면 9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5만 원짜리 다발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대형 금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돈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추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도 수사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뭐냐하면 이 지방선거 시기 즈음에 그 구의원들, 민주당 구의원들, 시의원들의 관련 계좌를 뒤지다 보면 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 혹은 관련 친인척들 계좌를 뒤지다 보면 돈이 빠져나간 게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수사를 쉽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까지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